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6월달 통합사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 가에 들어갈 탐구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교과서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독일에 있는 프라이푸르크랑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사진이 교과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 친환경 도시로 알려져 있죠. 친환경 도시. 자,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이 도시들에서 하고 있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이 도시성공 사례. 자, 물류 중심 도시 아니겠죠. 중화학 도시도 아닙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느림의 미학의 도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역 활성화의 휴양 도시도 아니죠. 역시나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역 개발을 진행하는 도시입니다. 자, 요새 도시들을 재개발하거나 다시 그 리모델링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환경 도시를 우리나라도 건설하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일 거라고 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기업의 노력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요새 심각합니다. 요새 배민이라고 하는 그 업체, 그 배달의 민족 때문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좀 손쉽게 좀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일회용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이 기술 투자해서 친환경 제품 개발 맞습니다. 법적 기준을 스스로 지킨다. 기업이 맞겠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이 세제 가뜩이나 빨대를 사용하는데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세제 혜택을 주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밑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 금지를 법제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자, 왜 그럽니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정부가 할 일입니다. 자, 판매 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정부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 여기 기업 있네요. 기업. 이런 것 같으면 기업의 뭡니까? 윤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에 나아가야 될 범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충분히 문제는 전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국가철도망이 최근에 KTX 여기 학교 근처에 KTX 진주역까지 생길 정도로 구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옳지 않은 것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차역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변화를 한번 볼까요? 5개. 자, 상권이 축소될 것이다. 1번부터 틀렸네요. 축소 절대 아니죠. 확대될 것이다. 일상 범위의 범위가 확대 맞습니다. 교통의 발달은 생활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접근성 향상 보이네요. 지금 요 노선 철도 건설로 인해 산림훼손 면적은 늘어나겠네요. 충분합니다. 지역 간의 이동 시 평균 시간은 단축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2018년도 거 풀 때도 어땠습니까? 시간적 제약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시공간적 제약. 그래서 여기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9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 구체구에는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1년 전 규모의 7.0 지진에 피해를 입었다. 자, 여기는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의 경계로부터 먼데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아니고 지형적 조건에 의해서 지진이 난 것입니다. 자, 밑에 높은 곳이라고 하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네요. 자, 기업부터 봅시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다. 기업 얘 말이에요. 자, 아닙니다.
자, 우린 불의 고리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틀렸습니다. 지형적 요인이다 그러면 니은 요거 지진은 맞겠죠. 지진 자체가 지형적 요인입니다. 자, 비슷한 위도의 상하이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 낮다. 왜 그럽니까? 해발 고도가 100m 올라갈수록 약 0.5도씩 내려간다 그랬죠. 기온이. 자, 리을을 반대하는 사람 생태주의 맞죠? 생태주의 자연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다. 왜? 인위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자연이 스스로 해결을 바란다 이렇게.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은 이렇게 통계 분석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3점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정보화 수준을 접근, 역량, 활용의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접근은 밑에 보면 됩니다. 접근은 뭔지 조성 여부, 인터넷을 얼마나 다 회선을 가지고 있느냐. 역량은요, 이용 능력입니다. 능력,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마지막 활용은 우리가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농어촌의 농민과 장노년층. 그러니까 노인층이냐 아니면 농촌이냐라는 얘기죠. 근데 지표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에 있는 농어민이 노인보다는 낫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낫다. 1번 활용입니다. 활용이 여기죠. 활용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인터넷 설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인터넷 설치 접근이라 그랬죠. 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역량입니다. 여기입니다. 역량. 역량에서 일반 국민 여기네요. 지금 일반 국민에 비해서 정보 격차는 농어촌의 농민이 장노년층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게 34.5인데 40점이거든요. 5점 정도. 여기는 10점 이상. 53.4랑 이거니까 오히려 농촌이 더 크죠. 근데 여긴 41. 격차는 장노년층이 더 크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농어민보다 장노년층이 크다. 이건 정답입니다. 2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2017년에 여기네요. 2017년에 PC나 모바일 기계 이용 교육은 농어촌, 장노년층보다 농어촌에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농어민에게 필요하다. 틀렸네요. 장노년층이 더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2017년에는 모든 부분에서 취약계층의 평균보다 높다. 장노년층이 여긴데 다 낮잖아요, 지금. 근데 평균으로 하면 여기 사이일 거란 말이야. 높을 수가 없죠. 평균은 장노년층보다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정답은 아닌 거죠, 지금. 틀렸다. 자, 2014년 대비 2017년에 활용입니다. 여기네요. 활용 부분에서 장노년층보다 농어촌이 더 크다라 그랬는데 변화율이 여기 지금 차이거든요. 20 정도, 15 정도. 여기는 거의 22 이상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장노년층이 더 큽니다. 그래서 X.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천천히 해보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걸릴 뿐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